안녕하세요. 주호버 재테크TV 미스터 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 성취 어디까지 왔는가, 당신의 노후 현금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를 퇴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근로소득이 없어지면서 제가 각 사람별로, 각 직원별로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수익, 또 연금소득,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현재 지출되고 있는 금액만큼을 실제 나올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 그거에 맞춰서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 지출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향후 퇴직 후에 나의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출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음, 현금 자산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있겠죠?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곱해서 요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연간 약 500만 원의 수익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ELS를 투자하고요. 퇴직연금에 해당 금액만큼 해당 1억 원 정도의 그 단기 채권으로 해지를 했다는 가정하에 ELS가 문제가 생겨도 향후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을 때 약 연간 5% 500만 원이고요. 월로 나누면 41만 원인가요? 네,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소득입니다. 부동산 소득. 뭐 자가주택밖에 없으면 뭐 따로 부동산 소득이 없겠지만, 따로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뭐 월세를 받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상가에 따른 월세 받으신 분도 있겠고, 또는 뭐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다시 돈을 줘야 되거나 또는 전세금이 떨어졌을 경우 그거에 대한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 4% 정도로 받고요. 이것도 50% 채권, 50% ELS 했을 때를 가정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보증금으로 투자해서 연간 수익률이 약 3에서 4%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현금소득, 현금에 따른 금융소득하고 부동산소득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들, 직장인들은 다 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연금이나 연금보험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사에서 진행되는 이런 보험은 수수료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6에서 9%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을 내가 해당 즉시연금을 한다고 해도 수수료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9천만 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융상품 중에 하나고요. 퇴직연금은 저희가 그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게 돼 있죠? 55세부터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모두 55세부터입니다. 55세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고요. 주택연금, 내가 향후에 현금 흐름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 자산이 부족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저 같은 40대인 분들은 모두 다 65세 이후입니다.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전 나이대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뭐 땅이 있다면 농지연금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은 모든 분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준다고 이제 돼 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해당 사업에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도록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퇴직연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55세부터.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평가액, 그리고 연금 수령 연차를 10일에서 연금 수령을 빼서 곱하기 120%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했을 때 세대적 불이익은 없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의 소득세율이 일정 부분 좀 다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이 연간 12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세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종합과세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내가 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나눠서 받겠다 정할 수 있고요. 20년 동안 나눠서 받겠다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을 수령을 한다고 했을 때 1억 원에 내가 갖고 있는 퇴직연금의 현재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0년 동안 나눠서 받으면 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연령별로 과세가 좀 차이가 나죠. 나이가 더 들수록 65세 이상, 75세 이상 넘게 되면 세금이 좀 더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20년을 수령했을 경우 그 절반 정도 됩니다. 약 4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퇴직연금이 1억이 있다 했을 때 10년 수령은 80, 20년은 40이고요. 개인연금은 똑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개인연금이 55세에 1억 원을 갖고 있다면 10년은 80만 원, 20년 나눠 받으면 4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그젬플인데요. 현재 내가 4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4천만 원인데 4년을 나눠 갖는다. 4년을 나눠 가지면 약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의 이 4천만 원이지만 실수령은 3,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00만 원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실제로는 세금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년으로 나눠서 낸다 그러면 세금이 좀 많이 줄어들죠. 총 220만 원을 나눠주게 되고요. 실수령액은 3,780만 원입니다. 이걸 더 기간을 늘려서 20년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실수령액이 높아지겠죠. 한 3,800에서 3,900 정도, 한 3,800 정도 될 것 같네요. 3,800 수준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총 4천만 원에서 약 200만 원 정도, 5% 정도는 낸다. 이 정도 기획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다른 겁니다. 총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2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 55세에 개시하면 약 300만 원, 65세에 개시하면 200만 원 정도 세금이 좀 적게 나온다. 약간 얼마 정도죠? 한 50만 원 정도네요. 50만 원 정도 덜 낼 수 있다. 근데 제 생각에 빨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굴리죠.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65세부터죠?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 얼마치 받을 수 있는지 물론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했을 때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월 소득 평균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30대부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30대부터 100만 원씩 절반 정도를 30 절반 정도를
2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절반 정도 400만 원 받으면 평균하면 200만 원 되겠죠? 200만 원으로 내가 20년을 일했다. 43만 원을 받고요. 25년을 일하면 53만 원씩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월 평균 약 250만 원, 전체 내 직장 가입 기간 동안의 총 급여입니다. 총 급여의 평균이 250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면 20년 동안 부었으면 약 50만 원이고요. 25년간 부었다가 하면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인 경우 53만 원, 66만 원. 내가 뭐 400만 원이 평균이다. 근로소득이 높다 그러면 60에서 8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략 레인지에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하기 힘들다 했을 때는 주택연금 집을 하나 구입하고 있다면 그거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3억의 감정가액을 갖고 있다면 60세 이상부터는 63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세인데 집이 3억이다. 그랬을 경우 그것도 이제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60 이상에서 6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다 받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소득하위 70%인 분들이 현재 25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기 인상해서 소득하위 20에서 40%, 소득하위 20%까지도 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2021년이 되면 약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25만 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연금 소득을 각 피라미드로 이제 봤어요.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55세부터 55세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55세 기준으로 했습니다. 대부분 55세로 많이 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죠. 그래서 55세부터 내가 개인연금 펀드에 IRP죠. 개인연금 또는 IRP에 총 5천만 원 있다. 10년 동안 받게 되면 40만 원씩 받게 되고요. 내가 퇴직연금이 55세 때부터 받는데 1억이 있다. 근데 10년 동안 나눠받는다 했을 때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게 되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63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뺄게요.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요 시나리오대로 하게 되면, 요 시나리오로 하게 되면 55세에서 65세는 120만 원이 되게 받고요. 65세 이상부터는 43만 원에서 80만 원이 됩니다. 내가 가진 개인연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다. 1억 원이다. 또는 퇴직연금이 현재 여기는 1억이지만 나는 2억 원이다. 내가 퇴직할 때쯤 됐을 때 2억이 됐다고 판단되면 실제 55세에서 65세의 현금 흐름은 240만 원이 나오고요. 65세부터는 40에서 86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받는 그 연도를 내가 10년에 나서 받는지 20년에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변경하면은 요렇게 65세까지 160, 65세 이상의 113에서 160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한을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을 포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억 원 있다. 그거에 따른 금융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자, 첫 번째 개인연금 5천, 퇴직연금 1억, 국민연금 61만 원을 계산했고요. 1억 원의 금융소득 41만 원, 주택연금 63만 원을 딱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게 달아야 되겠지만 55세부터 약 16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65세까지 가장 많은 돈 한 약 240만 원 정도를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65세 이후부터는 약 160만 원, 170만 원인가요?
17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차트는 요 위 차트보다 개인연금이 5천만 원 더 있다, 1억 있다, 퇴직연금이 2억 있다고 판단됐을 때 55세에서 60세까지 27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60세부터 이 주택연금까지 포함해서 약 35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약 한 16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요 해당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부동산이나 또는 금융소득을 더 잘 굴린다면은 실제로 노후에도 현재 뭐 연 약 300만 원 정도까지 200에서 250만 원 정도까지 요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 이쪽 뒤로 이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의 수령 기간을 늦춘다거나 넓힌다거나 해서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적절한 현금 흐름이 나와야만이 노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연금들 잘 챙기셔서 향후에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절히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초보 재테크 TV 미스터 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